밤 11시면 어김없이 어두운 길을 걸어오는 남자. 목적지는 돼지들이 머무는 돈사다. 하루에도 몇 번씩 돈사를 드나들지만 매번 빼놓지 않고 하는 일은 신발 소독. 외부에서 이제 걸어 들어왔으니까는 혹시나 바닥에 있었을 모르는 뭐 가축 분뇨나 기타 바이러스 같은 게 혹시나 묻었을지 모르니까는 돈방 들어갈 때마다 항상 씻고 다녀요. 분만한 지 오래지 않은 어미와 새끼들이 머무는 공간. 이곳에선 특히 감염암 관리에 신경이 쓰인다. 아, 여기는 이제 분만사인데요. 분만하고서 7일차 정도 된 돼지들이에요. 키우는 돼지가 2,000마리 남짓. 야간 순찰을 포함해 신경 써야 하는 일이 많지만 김학현 씨는 직원 규모를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대부분 중요한 일을 도맡아 처리한다. 분만 직후 어미와 새끼 돼지들의 적합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일. F를 키우구만. 새끼니까 좀 따뜻하라고. 생후 얼마간은 면역력이 약해 살필 일이 많다. 적지 않은 일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비결은 기계화. 본사 관리를 컴퓨터로 한다. 분만사 온도를 올려주고 있어요. 돼지가 입식했을 때는 좀 시원하게 있으라고 좀 온도를 낮춰줬다가 새끼를 낳으면은 전체 온도를 올려줘요. 이것은 이제 모던 자동 사료 급익인데요. 현재 모든 현황을 볼 수 있어요. 전체 돼지가 몇 마리 있다. 사료가 지금 100% 다 먹었다는 거고요. 어제 먹은 거, 오늘 먹은 거. 그럼 오늘 80% 이하로 먹은 돼지가 누구냐? 그럼 1-2번과 4-6번 돼지가 안 먹었다. 온도와 습도, 먹이 관리도 컴퓨터 장치가 한다. 사료 급여량은 분만 전에 돼지가 들어와서 5일 전부터 사료를 줄여요. 줄여주고 분만 3일까지 사료를 적게 가다가 11일령까지 사료를 피크점까지 올려주는 거죠. 옛날에 이제 이 컴퓨터가 없을 때 0일 되면 0 맞추고 1, 2, 3일 되면 2 맞춰놓고 그다음 3, 4 가라. 분만일이 5일, 6일부터 이렇게 계속 가라. 불과 몇 년 전까지 노동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던 일들을 컴퓨터가 대신하면서 농장 사정이 변했다. 작업 시간은 줄었고 능률은 오히려 오르고 있다. 여기서 이제 돼지 호흡하는 걸 봐요. 먹이와 물을 컴퓨터가 공급하게 되면서 사람이 따로 출입할 필요가 없어졌고 그 때문에 감염 가능성도 낮아져 컴퓨터 관리를 시작한 이후 폐사율이 평균 대비 3%나 떨어졌다. 사람이 잘 때 바닥에 보일러 켜고 따뜻하게 자듯이 돼지들도 좀 습도 올려줘서 좀 더 돼지에 맞는 환경을 잡아주는 게 제가 농장 관리를 할 때 가장 좋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저녁마다 야간 순찰을 돌면서 환경을 잡아주고 있어요. 컴퓨터로 대체하기 어려운 일만 직접 작업한 결과 하루 일하는 시간은 6시간 남짓. 여유 시간을 활용해 기존 프로그램을 변용해 관리 효율을 높이는 컴퓨터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인건비며 관리비가 줄어 돼지 한 마리 사육 비용은 25만 원. 평균보다 3만 원 정도 떨어져 연소득은 2억 원을 넘었다. 생산 원가를 줄이고 관리 합리화를 할수록 소득은 늘 수밖에 없다. 돼지가 2.5kg를 먹으면 1kg가 쪄요. 엄청 빠른 성장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료에 대해서 농업부산물을 사료를 만들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을 시도해가지고 잘만 되면은 또 엄청난 수익을 만들 수 있고요. 늦은 밤까지 일해도 즐거울 수밖에 없다.
축산업이 힘들고 어렵기만 한 일이라는 선입견이 20대 젊은 축산가들의 도전으로 깨지고 있다. 김학현 씨 농장에서 중요한 일을 해내는 건 기계만은 아니다. 여전히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일들은 있다. 발정 온 거 있나 체크하고 있어요. 웅덩이 앞에 있으면은 발정이 오면 돼지가 죽어요. 귀가 쫑긋 쓰고. 튼실한 수태지를 암태지에 접근시켜 가임기 특유의 반응이 생기면 인공수정을 할 수 있다는 신호. 21일 주기인 가임기 판별이 늦어지면 그만큼 새끼 출산 주기도 길어진다. 인공수정 이후는 다시 기계 장치의 도움을 받는다. 수정이 임신으로 이어졌는지 뱃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관찰하는 초음파 장비. 임신 진단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임신이 완료된 거예요. 인공수정이 임신으로 이어지지 않는 확률은 10% 정도. 초음파 장비 덕분에 쉽게 찾아낸다. 출산을 앞둔 어미 돼지는 분만동으로 옮겨진다. 한 달 동안 수유하며 새끼와 함께 지낼 녀석들. 건강하고 지속적인 출산이 소득으로 이어진다. 일주일에 평균 8복이 분만을 하고요. 또 8마리가 들어와요. 분만동에서도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일들은 있다. 출산을 앞둔 만큼 청결을 챙겨야 하고 그러자면 깨끗이 씻기는 일은 김학현 씨가 직접 챙긴다. 출산 과정의 이상 여부를 기록할 차트도 준비하고 출산 전후 영양 관리를 위한 확인이 시작된다. 등지방 측정을 하는데요. 등지방 측정을 해가지고 포유 기간 동안 사료 피크점을 10일 만에 갈 거냐, 14일 만에 갈 거냐 해서 살이 찐 애들은 새끼가 절절 빨면서 살이 빠지게 하고 살이 원래부터 빠져 있던 애는 살을 최대한 빨리 먹여서 체형을 회복시켜주고요. 자동 급이기가 있으니까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급이기로 설정만 해놓으면 값이 알아서 들어가니까요. 수유하는 동안에 건강 상태에 맞는 먹이 양을 공급해주는 자동화 시스템 덕분에 어미와 새끼의 영양이 동시에 관리된다. 사육 환경만큼 중요한 것은 건강한 사료를 제공하는 일. 사료 제조에도 자동화 장비를 활용한다. 생균제를 만들고 있는데요. 액상 배양기로 미생물을 배양해가지고 그 사료를 원료로 해서 생균제를 만들어요. 생균제에는 유산균, 바실러스, 효모가 들어있고요. 악취를 저감해주고 사료 효율을 높여줘요. 냄새가 향긋하게 나요. 보조 사료로 사람들이 마시는 요거트와 비슷한 생균제를 활용하면서 분뇨 냄새가 줄어든 것. 냄새를 안 나게 하려면은 생균제를 먹여서 유산균이나 바실러스, 효모 같은 균이 장내에 좀 더 많으면은 소화가 좀 더 많이 될 것이고, 그러면 아무래도 고열량의 사료가 돼지 체내에 많이 흡수되고 옥수수가 덜 분으로 나오는 거죠. 어머니와 아내와 아들까지 함께하는 가족의 가장이기도 한 김학현 씨는 대학에 입학하던 무렵에 이미 축산업을 꿈으로 정했다. 대학생 시절 만난 아내는 남편의 꿈을 든든하게 응원한다. 의료학 전공을 해서 한 4년 정도 청담 쪽에서 패션 홍보 일을 했었어요. 사람들이 다 이해를 못했죠. 왜 돼지 키우는 데로 가느냐. 근데 지금은 저는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지금보다 더 달라진 농장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가업으로 잇게 하고 싶다는 김학현 씨.
아들 세대가 축산업에 종사할 무렵엔 지금보다 더 많은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미 적지 않은 20대들이 도전을 시작했고 젊은 도전이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돼지밥? 꿀꿀? 꿀꿀? 근데 젊은 사람들은 컴퓨터로, CCTV로, 그리고 뭐 데이터를 핸드폰 같은 거나 집 내부에서도 조절할 수 있고 엄청 복잡하지만 20대는 이걸 할 수 있어요. 어차피 핸드폰이나 스마트폰, 뭐 앱 이런 거에 이미 익숙해져 있으니까요. 그렇다면은 20대가 이 복잡한 양돈, 그 돼지를 키운다면은 훨씬 더 능률이 올라갈 거예요. 20대가 필요하지만 20대가 진입하기에 만만치 않은 것이 축산업의 현실이다. 이대째 한우를 키우는 농장. 우량 암컷을 골라 키워서 송아지를 낳으면 팔아서 소득을 올리는 곳이다. 아버지가 시작하고 아들이 물려받아 규모가 커졌고 소득도 늘어났다. 보통 아침이나 저녁 같은데 들어가서 이제 송아지들 상태를 확인을 하고 얘가 아픈 데는 없는지 밥을 먹었는지 확인을 하고 하거든요.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20대 중반. 하지만 소를 돌보는 일만큼은 누구보다 자신 있다는 안성준 씨. 오래 봐온 덕분이다. 안 먹었네. 나자. 어미소의 젖이 줄지 않은 것으로 수유 상태를 알아내서 자느라 젖 먹는 일을 걸은 송아지를 챙긴다. 아버지 축사에서 어려서부터 경험해 깊이 안다. 소가 보면은 젖을 먹을 때 계속 어미 젖을 쳐요. 그게 젖을 빨리 분비를 해주라고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송아지가. 그러면은 어미는 이제 몸적인 형상으로 이제 젖을 더 많이 분비를 하게 되는 거죠. 어느새 아버지보다 자신 있는 부분도 생겼다. 농사와 축산을 겸해 10마리 남짓 키우던 아버지의 소를 물려받아 지금처럼 50마리 규모로 확장한 것도 안성준 씨가 경영을 책임지고 나서 해낸 일이다. 가장 중요한 일도 직접 한다. 막 실어서 발버둥 안 쳐요? 발버둥 쳐요. 소를 돌보자면 때론 소가 싫어하는 일도 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 발버둥 치는 소를 피해가며 해야 하는 일. 때로 위험도 각오해야 하는 일이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아찔한 상황이 벌어진다. 발길질을 피하고 침착하게 작업을 시작하는데 자궁 입구, 자궁 경관까지 손이 닿아야 알 수 있는 정보. 이게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게 발정이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고 있어요. 변을 빼내야 이걸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이 경관을 만져보면서 이게 경관이 되게 딱딱해지거나 아니면 난포가 되게 커지거나 한쪽이 이러면은 거의 90% 정도는 발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적당한 것 같아요. 가임기 특징이 확인되면 인공수정을 진행한다. 제가 지금 좋은 정액들은 다 써버리고 이 958 정액은 이제 체중을 늘린 게 아니라 이제 등급을 좋게 나오는 정액이거든요. 이제 이 소는 어렸을 때 애들, 어린 송아지 애들, 초산들 이런 애들한테만 넣어요. 그래서 꼼꼼한 기록과 관리 덕분에 출하 성적은 하루가 다르게 좋아지고 있다. 수정 날짜랑 재발정 날짜 그리고 새끼를 태어났고 그 새끼 태어난 애들이 이제 비육시켜가지고 나가가지고 등급이 나오면 등급이랑 생체종을 쓰게끔 돼 있고요. 애들은 제가 기억하는 게 1톤급이 말이 쉽게 1톤이지 소가 1톤 되려면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소들이. 근데 쟤들은 그런 소들의 자질이 있어가지고 저렇게 해서 키우는 거고요.
아버지 대에는 농업이 주업이고 축산업은 부업이었지만 안성준 씨는 축산업을 위해 농업을 한다. 축사 주변 농경지에서 벼를 키우고 수확하는 안성준 씨. 쌀에 대한 기대보다는 수확하고 남는 볏짚이 필요해 농사를 병행하고 있다. 소들한테 먹이려고 지금 볏짚으로 만들고 있는데 이게 축사에서 이제 소 사료를 주고 배합 사료를 주고 나서 이제 볏짚으로 배고프지 말라고 이제 좋은 영양가는 아닌데 그냥 배고프지 말라고 주는 볏짚인데 이게 품질이 좋아야 돼요. 안 그러면 소들이 설사하기 때문에 좋은 품질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볏짚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료와 함께 먹일 1년치 볏짚을 수확기에 한 번에 장만해 두고 연중 공급해 영양 균형을 맞추는 것. 비용과 영양 면에서 볏짚 활용 효과는 크다. 소들이 볏짚을 좋아합니까? 엄청 좋아해요. 다른 것도 좋아하지만 볏짚을 기본으로 삼죠 일단. 왜냐하면 볏짚을 먹고 해야 애들이 위통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야 소화력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애들은 두당 4kg밖에 안 먹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볏짚을 계속 주거나 풀을 주고 송아지 판매가 농장의 주 수입원인 만큼 더 많은 송아지를 얻으려면 적절한 사료 공급이 중요하다. 암소 한 마리가 송아지를 임신하고 낳는 데 걸리는 기간은 평균 380일에서 330일 사이. 그런데 안성준 씨는 사료 관리를 통해 이 기간을 2달 가까이 줄였다. 볏짚과 함께 사료를 갈아서 공급한 것. 이 육성우 사료를 보시면은 옥수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육성기 때는 옥수수로 영양분을 많이 주기 때문에 어른들은 말 그대로 송아지 태어나면 송아지 사료 그냥 주잖아요. 저는 으깨서 줘요. 일부러 더 빨리 소화를 시키고 빨리 많이 먹을 수 있게끔 도와주려고 한 2-3번 정도 하다 보면은 이제 입질이라고 하죠. 이유식이라고 하는데 훨씬 더 빨리 먹고 훨씬 더 빨리 커요.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어미랑 같이 떨어지는 시간이 더 빨리 더 단축이 되기 때문에 발정도 빨리 오게 되고 소들도 더 건강하게 되고 일찍 더 영양적인 가치를 더 많이 먹으니까 사료에 대해서. 일찍 임신을 시작하고 자주 낳아도 사료 흡수율이 높아 건강 상태는 평균 이상. 저희 집 소들 같은 경우는 그 사료를 먹으면은 거의 95에서 95% 정도는 소화 흡수율을 해요. 애들이 그만큼 새끼를 낳고 해도 발정이 제때제때 오는 이유가 영양적으로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11개월 만에 수정을 한 마리씩 들어가는 거고요. 더 오래 소를 키워온 아버지도 발견하지 못한 사육법을 찾아낸 안성준 씨. 야? 몇 바퀴야? 너거는 24번. 축산업 4년 차에 접어든 아들이 더 많은 일을 해줄 것이라고 아버지는 기대하고 있다. 우리 마을에도 젊은 20대 되는 청년들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아들뿐인데요. 자기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대요. 선도 농협이 꼭 된대요. 그리고 이제 뭐 지도서라든가 이런 데 여러 가지 다니면서 그 축산인들끼리 또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는 것도 뭐 총무도 맡고 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맡아서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함께 자란 형제와 친구들은 모두 도시로 나갔지만 혼자 남아 아버지의 일을 물려받은 안성준 씨는 20대에 축산에 도전하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확신한다. 인정을 받고 싶은 거죠. 인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잘하고 싶으니까. 아, 내가 이만큼 하면 인정을 받겠구나. 이것보다 더 열심히 하면 더 인정받겠구나. 그럴수록 제 인생에 한층 더 성장을 하는 기분? 그 느낌을 느끼기 때문에 절대 놓지 않고 계속하는 이유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 아버지의 경험이 아들에게 물려져 단단한 지식이 되고
그만큼의 경쟁력으로 작용하는 선순환. 대를 이어 축산에 종사하는 가족농의 증가는 축산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변화시키지만 정작 점점 사라지는 풍경이 되고 있다. 국내 축산 농가 가운데 80% 가까운 농가에 후계자가 없다. 우리나라의 그 축산품 농업 전반에 붙여서도 마찬가지로 그 후계자 육성이 사실은 서울에 왔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우리가 전체적인 경제 성장 과정 중에서 농업의 후계자까지를 생산할 사실 어떤 겨를도 없이 우리가 급속도로 성장해 왔거든요. 1차 산업 가운데 생산액 비율이 40%를 넘을 만큼 성장한 축산업. 더 많은 젊은 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축산이 지속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가족농이 살아야 되거든요. 전통적인 축산을 하고 있는 아버지 세대를 물려받는 자식 세대가 와야 됩니다. 지금 뜻 있는 젊은이들이 그렇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젊은 친구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기술을 갖고 들어갔고 아버지는 이제 노하우와 경험을 갖고 있거든요. 아버지의 그 노하우가 그대로 녹아들어가지고 그 전통적인 기술을 신기술하고 접목되는 새로운 융합형의 아주 더 바람직한 모델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저거야말로 우리나라 미래 축산의 발전을 견인하는 힘이 아닐까,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 축산업의 중심은 대규모 기업농. 자영농조차 웬만한 관리 과정에 자동화 장비를 활용한다. 버지니아 외곽의 한 낙농 자영농. 젖소 사육이 생업인 스미스 씨는 대학 졸업과 동시에 이 일을 시작했다. So this is what we call our milking parlor. That's where the cows actually come in and where we do our prep routine to harvest the milk from them. We have a group right now that's already been milked. We're getting ready to let them out and bring another group in. 아직은 키우는 젖소가 80마리 정도로 크지 않은 규모. 그런데도 하루 종일 해야 할 일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낙농 6년 차. 작업마다 신경 써야 하는 일도 적지 않다. We take an iodine-based solution and just dip each teat on the cow, and that helps to kill any germs that might be on them. And then we squirt a little bit of milk out of each quarter, and that just lets the cow know. 착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세균 감염을 막는 일이다. All right, so now that they're all dipped and stripped as he's wiping, I'm going to go back to the first cow and start attaching the milkers. 착유 장치를 활용해 진행되는 작업. 농정의 주 수입이 우유에서 나오고 우리나라처럼 생산량 제한이 없어 많이 짜내면 짜낼수록 좋지만 인력 문제로 작업이 제한되고 있다. Yeah, we milk twice a day. We milk at 5 a.m. and 4 p.m. So 7 days a week, no vacation. So we do it 365 days. Some farms have gone to 3 times a day milking. They milk every 8 hours. So, and we actually did that last year and went back to twice a day because of labor issues. 줄인다고 줄여도 하루 작업 시간이 15시간이 넘지만 목장일이 마냥 좋기만 하다. 어려서부터 하고 싶었던 일이기 때문이다. Farming ever since I was little. My father, he would take me out to check the cows when we were young, and I just took a liking to it at a young age, and this is all I've ever wanted to do. So I feel really blessed to be able to do that. And I think it's an accomplishment to have a goal to do this, and then I'm fortunate to be able to do it. So. 아버지가 하던 대로 사료도 직접 만든다. All right, so all the corn that we harvest, we chop it up and grind it up in fine little pieces, and some of it we store in this, what we call a silo. It'll hold approximately about 700 tons of feed. 옥수수를 발효시켜 저장하는 장치인 사일로.
What is that? It's called 사일로에서 60일 동안 발효된 옥수수는 음식으로 써도 손색이 없을 만큼 향이 좋다. But yeah, it's basically that's just a corn stalk ground up. Very sweet smelling. So I don't know if you've ever had pickles before, but it's kind of like pickle. 좋은 원료로 건강한 사료를 만드는 것만큼이나 사육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는 일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면역력을 높이는 환경이 아니라면 건강한 소가 자랄 수 없기 때문이다. So when a cow has a baby, she's put directly into the milking string. So we have to feed the babies forward since the calf is not with the mother. So we raise them all here, feed them milk twice a day, keep grain and hay to them, water. 어미젖을 먹지 못하고 자라는 송아지들. 면역력마저 약한 단계여서 우리에서 분리해 키운다. 성장 단계에 따라 암컷과 수컷을 분리하고 수컷은 되도록 빨리 판매해 우유 생산이 가능한 암컷만 남겨진다. 사육 과정에서 가장 신경을 쓰는 건 세균 감염 예방. So these are the beds, the free stalls that I was telling you about, and the cows that walk in forward and lay down, and they're bedded with just sand like you'd find at the beach. Very comfortable. It doesn't grow bacteria very readily, so they get less, mastitis infections from laying in the sand, and it keeps them cool in the summertime. It's just they really like to lay on it, and as you can see, they look happy. 모래를 깐 이후 질병 발생률이 떨어져 모래 사용량을 늘리고 있다. Behind us here, we have a new facility we're getting ready. Dividers down here that are on this pallet are screwed onto these posts every 4 feet, and we'll fill this area up with sand so the cows will actually come in here, lay down. We have feed over here that will feed, and they'll stick their head over this wall and actually eat, and they'll have water, feed, beds, everything a cow could ever wish for. So we're excited to be able to improve their comfort from that aspect. But 관리 인력이 따로 없는 농장. 스미스 씨의 아내도 소를 돌본다. 아내가 혼자 책임지는 일은 출생 직후의 암송아지 사육. 적은 양을 자주 먹어야 하는 특성에 맞춰 자동 수유기를 도입했다. Our opinion and studies have shown to prevent spreads of diseases that you would want to eliminate from your herd, you would either need to pasteurize the mother's milk. There's the benefits I've spoken about with the milk replacer. We have control over how much the calves are eating each day. This one's a pretty basic machine. You have, and that's the milk replacer. So milk replacer goes in the top, which we call the hopper. There's an auger in there. When the calf walks into the feeding system out in the barn, the machine will scan her ear tag, an RFID tag. So the machine, we have the computer here, will read what calf that is to mix milk for. The water comes into the bowl, the powder comes from the auger in, and there's an actual mixer in there, mixes it up, and the calf drinks it. And tracks how much each calf has eaten every day. 마리당 하루 10번씩 평균 10마리 이상을 매일 수유하자면 하루 종일 해도 끝이 안 나던 일이 자동화 시스템 덕분에 수월해졌다. 전자식별 장치를 이름표처럼 귀에 단 덕분에 더 먹고 덜 먹는 일 없이 골고루 수유하며 자라는 송아지들. And we had been dating about 6 months, and he mentioned he wanted to be a dairy farmer. I didn't know anything about dairy farming, so he took me to a friend's place and we milked with a friend one day just so I could see what it is. So I said, why not? And let's see what happens. And she's loved it ever since.
We have our good days and we have our bad days. Thanks. We do love each other. 아직은 배워야 하는 게 많은 6년차 낙농 부부. 일은 힘들지만 부부의 행복은 커지고 있다. 점점 더 많은 과정을 컴퓨터가 대신해주는 변화 덕분에 더 젊은 인력이 축산업에 도전하고 있다. 소를 키우고 싶어 다니던 대학도 그만둔 권태현 씨. 20대의 열정을 고스란히 축산업에 바치고 있다. 이거 선풍기인데요. 이거 환풍을 위해서 이제 켜줘요. 밑에 이제 바닥도 마르고 이제 소들이 이제 가스를 많이 마시니까 가스 안 마시게 이제 환풍이 되게 이렇게 이제 선풍기를 켜줘야 일찍이. 그리고 위에 보면은 저희 닥터라고 환풍 시설도 다 돼 있거든요. 직원을 따로 두지 않고 가끔 아버지의 도움만 받아가며 300마리의 한우 수소를 사육한다. 어느 정도 환기가 될 정도만 들어주거든요. 성장할수록 힘이 세지는 수소를 상대하다 보면 힘에 부치는 일도 적지 않다. 송아지로 처음 농장에 들어올 때는 순했던 녀석들은 사료를 먹고 성장할수록 힘자랑에 싸움까지 곧잘 해댄다. 바닥을 청소하고 먹이를 주느라 소에 접근할 때마다 조심해야 하는데 그래도 관리에 필요한 대부분의 일 처리를 장비로 대체해 힘쓸 일을 줄여가고 있다. 무거운 덩어리 상태인 사료를 으깨는 일이나 사료통에 적당한 양만큼 나눠 담는 일을 모두 장비를 도입해 해결한다. 매일 적지 않은 힘을 들여야 하는 과정에 힘을 줄일 수 있도록 바꿨다. 호기심이 많은 편이라 기계 장비를 다루는 일도 어렵지 않게 익힐 수 있었다. 그러면서 힘은 절약되고 일하는 재미는 커졌다. 기계차 뭐 이런 운전하는 것도 뭐 어떻게 배웠어요? 따로 배운 거 없고 그냥 하다 보니까 모르게 되더라고요. 돌보는 데 들어가는 힘을 아끼느라 장비를 적극 활용하지만 키우는 데 들이는 정성은 여느 목장주 못지않다. 틈나는 대로 목장 밖으로 나서는 것도 소들을 위해서다. 목장에서 멀지 않은 강냉이 생산 공장. 권태현 씨가 일주일에 한 번은 찾는 곳이다. 너무 작거나 상품성이 떨어지거나 팔기 어려워 버려지는 강냉이를 모은다. 소에게는 훌륭한 사료로 쓰이는 재료. 찌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이게 처리할 곳이 없어서 버리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4년 전부터 젊은 총각이 소를 키우면서 이 찌꺼기를 갖다 사료를 만들어서 소를 잘 키워가지고 아주 좋은 한우를 만들고 있습니다. 젊은 총각이 참 열심히 잘하는 것 같아요. 소에게 먹이는 사료를 따로 돈 들여 사지 않고 만들어 먹인다. 다니던 은행을 명예퇴직하고 아들 일을 돕는 아버지와 함께 일하는데 강냉이를 포함해 사람이 먹기에도 손색 없는 식품 부산물들을 구해 오래 숙성시켜 발효해 사료로 활용한다. 대부분은 공짜로 목장 주변에서 얻어오는 것들이다. 닭상을 튀기고 난 뒤가 부스러기이기 때문에 사람이 먹어도 아무 관계가 없는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러니까 보리를 도정하고 나면 깎은 가루 같은 건데 이것도 이제 소
소한테 이제 먹이 위한 사료로 곡물 사료로 쓰고 있습니다. 발효 사료에 들어가는 원료는 평균 4-5가지. 이 원료는 맥주 이제 남은 찌꺼기 이제 맥주박이라고 불리는 원료인데 제가 이거 고무통에 넣어가지고 비닐을 넣어가지고 밀봉을 해가지고 안 썩고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 이렇게 통에 보관을 하는데 소에게 먹이는 사료라지만 하나같이 사람이 먹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재료들. 발효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소화에도 편하다. 깨목입니다. 참기름 짜고 나면 찌꺼기. 기호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 이쪽에서 발효하고 난 뒤에 저쪽에 있는 담아가지고 한 일주일에서 한 달간 정도 숙성을 썩이가 먹이지. 먹이면 이제 그 숙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이제 소가 소화 흡수율도 좋고 많이 먹을 수 있고 영양가가 좀 적더라도 많은 그 소화 흡수율이 좋기 때문에 원가를 줄일 수 있는 거죠. 발효 사료를 먹이며 생기는 변화는 퇴비로도 확인된다. 퇴비를 잠깐 이거 모았는데 입이 보니까 엄청나게 군뱅이가 일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깨끗하다는 거예요. 무공해 시키면. 퇴비도 천연 자원이 엄청나게 좋죠. 사료 때문에 목장을 찾는 사람들도 있다. 태연아, 형님, 일하고 있네 지금. 네, 저쪽에 한번 보러 가지. 젊은 목장주 모임에서 알게 된 뒤 형님 동생 사이가 된 목장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공기가 안 들어가기 이제 해가지고 안 썩게 사료를 이렇게 놨는데 냄새를 맡아보면 진짜 시큼하다 해야 되나? 사료 전환을 고민하다 이곳을 찾았다. 확 쏘네 뭔가. 네, 그 발효가 딱 됐다는 잘 됐다는 소리니까. 를 사가지고 먹이는데 물론 사가지고 먹이는 것도 잘 나오는데 다만 요 제품을 먹이면은 제가 옆에서 태를 자꾸 보니까 사료를 만들어 먹일 때 더 단가도 싸게 치고 남들보다 육질과 육색, 등급, 육량에 대해서 월등하게 앞서는 걸 볼 때 이 식물성 원료를 이용해서 발효를 시킨 사료를 나도 한번 도전해 볼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가장 힘든 작업. 밧줄까지 동원해 소와 씨름해가며 우리 밖으로 끌어낸다. 움직이지 않으려는 소와 끌어내려는 권태현 씨의 대결. 다 자란 수소를 팔 때마다 벌어지는 일이다. 작게 잡고 있으면 뭐라고? 마지막 가자. 가자. 들어올 땐 송아지였지만 나갈 땐 덩치 큰 소로 자란 녀석들은 늘 버틴다. 가자. 소가 여기 똑같은 자리 위치가 있지. 자기 구역이 있지. 다른 데 가려면 안 가려고 해요. 자, 가라. 한 번에 많게는 4마리씩 끌어내는데 힘에 부칠수록 잘 키웠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일이다. 경험이 들면서 자신감도 함께 자라고 있다. 제 고기를 제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육색도 좋고, 그러니까 육색이라면은 고기 색깔인데 고기 색깔이 빨갛고 짙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맛있어 보이는 육색깔, 진짜 선홍 색깔이 딱 띄고 있거든요. 제 고기는. 그래가지고 그냥 얼핏 지나가면서도 아 이건 내 고기구나 하고 알 수가 있어요. 제 고기는. 김해 일대 경상도 지역의 가축들이 모이고 거래되는 축산물 공판장. 권태현 씨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이곳을 찾아 잘 키운 소를 판다.
도착 직후 무게가 측정되고 며칠에 걸쳐 판매 가능한 형태로 가공된다. 시중량이 3,140kg가 나와가지고요. 아마 4마리였으니까 마리당 평균 한 700, 한 7, 80kg씩 되는데 3마리가 중량이 800kg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화요일날 이제 기대하고 가보면 될 것 같습니다. 축산 시작 5년 만인 지난해 전국대회에서 수상하며 사육 실력을 인정받은 권태현 씨. 틈나는 대로 더 좋은 품질의 한우를 생산할 방법을 찾는다. 축산물 품질 평가원을 자주 찾는 것도 바로 그 때문. 네. 안녕하십니까. 꾸준히 품질 관리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데 지난해 수상 이후에는 더 자주 찾아 더 많은 정보를 구하고 있다. 꼼꼼한 품질 관리 덕분에 5년차 경력에도 수상까지 할 수 있었다. 또 면적은 세부 항목을 분석해 보면은 등지방 두께가 다른 농장보다는 좀 얇게 약간 12.3mm로 나타났고요. 등심 단면적은 104.8개가 나왔습니다. 이건 권태현 씨가 사육한 소는 등 지방은 평균보다 얇고 등심 단면적은 평균보다 많다. 그래서 판매 가능한 총량인 도체중이 평균을 크게 웃돈다. 며칠 뒤 다시 만난 권태현 씨. 얼마 전 판매한 소의 경매 날이다. 9,132번, 15번. 도축해 발골된 상태로 가격이 매겨지는데 한 사람과 산 사람을 통틀어도 20대는 드물다. 20번, 경매가 진행될수록 더 흥미로운 일이 벌어진다. 제법 여러 마리가 가격이 결정돼 팔렸지만 권태현 씨 순서가 돌아오자 새로운 기록이 달성됐다. 9,182번. 하루를 통틀어 최고가. 권태현 씨가 키운 소가 차지했다. 자주 있지만 매번 기쁜 일이다. 오늘 생각보다 가격이 크기에 비해서 많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도 권태현 씨 소는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플러스 B, 2 플러스 C 최고급육입니다. 마리당 1,000만 원. 덩치도 커야 하지만 1등급 비율도 높아야 가능한 일이라 사육 실력도 인정받고 있고 연소득도 2억 원을 훌쩍 넘는다. 소를 팔아 생긴 돈으로 다시 송아지를 산다. 정성껏 돌보면 이 가운데 몇 마리는 또다시 최고 판매가를 기록할 것이다. 자신감이 자산이 되고 있다. 빨리 영농 후계자가 되고 좋아하는 소를 키우고 싶어 다니던 대학도 그만뒀지만 시간 나는 대로 좋은 소를 키우는 법을 공부한다. 하루 대부분을 소와 지내고 소만 생각하지만 그 덕분에 얻는 즐거움이 크다. 소가 있어서 제 인생이 바뀌었으니까 소가 좋죠. 23살, 2살 이때부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놀 때도 많이 놀고 싶고 그런 마음도 많은데 뭐 하다 보니 뭐 아버지랑 저랑 이제 노력의 결과가 나오니까 그거보다 더 재밌는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축산업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젊은이는 조금씩 늘고 있다. 대학에서 축산을 배우고 20대 축산업에 도전해 억대의 수입을 올리는 축산가도 늘고 있다. 한우는 단순하게 가축 기르는 산업이 아니라 경영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젊은 20대들이 그 한우 산업에 그 꿈과 희망과 정열을 쏟는다 그러면은 반드시 우리 한우 산업과 더불어서 개인의 성장과 발전, 원하는 모든 목적을 충분히 이룰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30대 이하 젊은 귀농, 귀촌 인구가 늘어나 농촌에서 미래를 찾는 축산가들은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앞으로 더더욱 이제 가면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 이 사회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기술력만 있다면은 훨씬 더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될 수 있는 이 분야가 축산이기 때문에 저는 향후 그 시간이 지날수록 더 우리 축사하는 젊은 친구들이 더 많이 들어올 거고 거기에 따른 더 많은 경쟁력을 가지고 더 발전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때 사람들은 축산업을 냄새와 오염을 유발하는 기피 산업으로 오해했다. 그러나 축산업의 가치를 20대가 새롭게 발견하고 있다. 스마트 세대가 그들만의 방식으로 축산업을 진화시켜 미래의 희망 산업으로 바꿔가고 있다.